이런 논증이 있을 때 이 논증이 타당하다는 거는 여기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참인데 반드시 참인 그런 케이스를 알아야겠죠. 이 문장들이 언제 참이 되는가, 그리고 이 문장들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, 그리고 이 문장들이 참일 때 반드시 이 결론이 참이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, 그거를 알아야겠죠.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어떤 논증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, 더 나가서는 이제 건전한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항을 알아본다는 겁니다. 그래서 논리연결사와 진리표라고 하는 건데, 여기 진리표라는 거는 뒤에 바로 하겠지만 A이면 B이다 라는 문장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A가 참일 때 B가 참일 때 A가 참일 때 B가 거짓일 때 A가 거짓일 때 B가 참일 때 A가 거짓일 때 B가 거짓일 때,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조건문 같은 경우가 두 문장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참일 때, 둘 다 거짓일 때, 하나씩만 참과 거짓일 때, 이런 경우에 이 전체 문장이 어떻게 참이 되는지 어떻게 거짓이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지 이 문장들이 참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, 이게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.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참, 거짓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이제 true, false라고 하잖아요. 이거를 따와가지고 true의 T, false의 F 식으로 이제 TF 이런 식으로 좀 약어로 적을 거고요. 그리고 이 참, 거짓이라는 거를 truth value라고 영어로는 씁니다. 진리 값이라고 하는데, 여기서 truth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참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이 경우에는. 그래서 이거를 뭐 나이브하게 예전에 번역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진리값이라고 쓰고 있는데, 약간 뭐 어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진리값이라는 표현 하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 판단한다 라고 여기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진리값을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적는 표를 truth table이라고 해서 진리표라고 하는데, 그 표를 지금부터 해 나갈 겁니다. 근데 이 진리표를 그릴 때 몇 가지 좀 전제를 해야 될 게 있어요. 현대에는 논리학이 워낙 또 많아지고 그 시기부터도 많은 논리학이 나와가지고 어떤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값만 가진다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진리값이 뭐 세 가지인 경우 A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A라는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,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그런 케이스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냐, 황당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 그런 유명한 입장이 있습니다. 특히 21세기 들어와서는 굉장히 유명한 주제가 돼버렸는데,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, 그리고 퍼지 논리라고 해서 이제 참값을 1로 표현하고 거짓값을 0으로 이렇게 표현하든가, 뭐 시스템마다 다른데 거짓값을 -1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. 참과 거짓 사이에 있는 무수하게 많은 값들을 진리값으로 허용하는 논리 체계도 있습니다. 그거를 many valid logic으로 보기도 하고, 그 정도를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안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퍼지 논리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, 퍼지 논리도 굉장히 유명한 논리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냥 참,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더 참인 문장, 어느 정도는 더 거짓인 문장,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. 약간 직관적으로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,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문장을 우리가 단순하게 참, 거짓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현대에는 많은 그 논리학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값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은 고전 논리라고 하는 하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. 클래시컬 로직이라고 하는. 철학 영역으로 가시더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클래시컬 로직 씁니다. 참, 거짓값 이외에 다른 진리값을 또 얘기하고 하면은 되게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, 논리학 발전사나 논리 철학이나 수리 철학이나 그 분야에서는 이미 일정 이상 좀 공론화되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진리값이 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모두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사고는 이미 현대는 다 하고 있고, 다만 어떤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값을 가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지식이고, 이게 가장 표준적인 진리값을 판단하는 그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클래시컬 로직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스탠다드처럼 여겨지는 거죠. 이 세 가지 논제를 지금 알려드린
알려드리고 있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은 이게 전혀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가 전제되는 파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. 첫 번째로 전제되고 있는 거는 진리표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수업에서는 표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웬만한 전공 수업, 웬만한 시험들에서는 이게 전제됩니다. 첫 번째는 진리값의 종류는 참과 거짓뿐이다 라는 것이고, 이 말은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문장은 참이거나 무조건 거짓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논제 두 번째죠.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은 그거는 최소한 참이거나 거짓인 그런 케이스이다. 그러니까 참도 거짓도 아니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. 우리 이 수업에서는. 그리고 논제 세 번째, 어떠한 적형식 문장도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 아니다. 거짓말장이 역설의 그 문장인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다 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겠다는 겁니다. 이 수업에서는 최소한 진리표를 그린다든가 나중에 뭐 해석을 준다든가 그런 표현들을 쓸 겁니다. 그런 거를 할 때는 무조건 이 논제 세 가지가 전제된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.